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락에 대비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JD 부자연구소 9기 공지를 합니다. 그 부동산 강의는 뭐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하고요. 그 뭐 주식 강의도 이제 같이 모집을 하는데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거나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락에 대비할 때 뉴욕 마켓워치 FMC 의사력 소화하며 주가 상승. 국채 올라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1%, S&P 500 지수는 0.34%, 다우존스 지수는 0.3%, 3대 지수 모두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이제 그 하락에 대비할 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개월 만이죠. 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장보다 1.8% 오른 144.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1월 26일 세운 역대 최고가인 143.16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지긋지긋하게 143.16을 이제 썼습니다. 애플이 1.8% 오르면서 144.57달러를 넘어섰고요. 5개월 전에 최고가인 143.16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얘기죠. 기술주 중에서 빅테크가 확연히 오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애플,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를 최근에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어제 오른 이유는 뭐냐?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에서 16일 열린 FOMC 정례 회의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아직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부터 국채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때 이제 1.3% 아래로도 이제 떨어졌으나 지금은 1.3%대에 있습니다. 발표 전부터 연준 의사록이 별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슈는 이번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록 발표 전에 미리 숏 스퀴즈 물량 같은 경우가 되고 미국 국채를 사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지자 자동으로 성장주가 오르고 가치주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중에서도 빅테크 주식 위주로 올랐고요. 오르는 것은 애플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에서는 빅테크가 오른 것은 이제 돈의 잔치는 끝났고 앞으로는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이 오를 텐데 그런 주식은 빅테크밖에 없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기는 정점이 지났고요.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돈 써서 경기 부양한 것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주가를 끌어올릴 주식은 배당도 팍팍 주고 현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여력도 있고 실적도 있는 주식으로 재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심하다는 것도 언택트 위주의 빅테크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유럽의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채권 주식을 사려는 돈들이 몰려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등이 포함된 오펙 산유국들의 8월 이후 감산 완화 효과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뭐 지속되면 계속해서 올라야 되는데 어저께 유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감산 합의까지는 가지 못했으나 불확실성이 지속된 것은 유가가 80불을 넘어서 100불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80불 이상 더 올라가면 미국의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이고요. 생산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석유들은 이제 넘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유가가 이대로 더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사라지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슈도 당분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장주한테 좋은 것이죠. 7월 말에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7월 20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빅테크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 뒤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7월 22일, 애플이 7월 27일, 페이스북이 7월 28일, 아마존이 7월 29일 등 7월 말에 줄줄이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번 실적 시즌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빅테크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외에는 주가가 오를 것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경기 민감주, 즉 가치주는 이번 연준 회의록 사건으로 인해서 금리가 더 떨어졌고요. 델타 변이로 경제 재개 이슈가 와닿지가 않고 지금까지 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데 아직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주가 오른다는 것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당분간은 성장주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고비 7월 말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러나 어닝 쇼크가 난다면 안 좋은 주식별로 실적 시즌에 주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좋다 뭐 이런 말이 뭐냐?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가치주의 경기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고도 떨어졌죠. 그래서 왜 떨어졌냐? 뭐 이렇게 그 시장에서 얘기한 것은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런 얘기한 것은 시장은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그것보다는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경제 재개가 되는 것이 보이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조짐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을 미리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잡혔기 때문에 빅테크 주식이 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이번엔 2분기 실적 발표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일어난다는 조짐이 있어야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요.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제 재개도 쉽지가 않고 금리도 안정을 찾고 있어서 성장주에게는 좋은 분위기 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실적만 좋게 나온다면 애플은 아이폰 13이 발표 예정이고 AR, VR, 뭐 전기차 등 뭐 모든 이슈를 갖다 붙여서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가 좋다. 아니면 3분기, 4분기가 좋다. 뭐 이런 이유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성장주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번 해에는 2021년에는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년 후에나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여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가 잡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날이 추워지는 가을 이후입니다. 이번 분위기는 3분기 실적을 넘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인 10월까지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가을이죠. 날이 추워지면 오히려 코로나가 더 창궐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재개는 물 건너가고 비대면 언택트 위주의 성장주가 올해 내내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목이 이제 하락에 대비할 때인가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고 사상 최고치에 달릴수록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무턱대고 줄이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르는 것은 매일 오르는데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내 속만 아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배만 아픕니다. 그러나 주식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주 비중이 높은데 갑자기 임상결과 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정도의 아주 막강한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성장주가 안 좋고 경제 재개가 되면서 가치주가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10년물 금리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테이퍼링 발표를 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비는 어떻게 하냐? 평소에 주식 비중을 가져가다가 고점 대비 2.5%씩 빠지면 총 자산의 10%씩 주식을 현금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 떨어질 때는 한 번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애플의 지난번 고점인 143.16달러의 저점은 언제냐라고 봤을 때 그때가 3월 8일입니다. 그때 116.3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무려 19%가 빠졌습니다. 이때 만약에 2.5% 빠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했다면 자산의 70%를 현금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점에서 현금화한 달러로 애플 주식을 샀다면 전고점을 돌파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금리 인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플은 35%가 전고점 대비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30%가 넘게 빠졌고, 그리고 50% 이상 빠진 주식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3억 원 이상을 날리면서 두 번 당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마이너스 3%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이너스 3% 룰대로 행동한 결과 당시 흔들리지 않고 룰을 지켜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말뚝박기에 대한 룰이 없었기에 공항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긴 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말뚝박기의 룰을 만들었고요. 이번 애플의 두 번의 등락, 그러니까 2020년 9월 하락과 2021년 1월 하락을 겪으면서 리밸런싱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리밸런싱은 2.5% 등락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급하게 한꺼번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소 7.5% 이상만 떨어지면 확실히 존버의 수익률을 앞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021년 1월과 같이 20% 가까이 떨어진다면 아주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와 같이 폭락이 온다면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룰은 JD 부자연구소 카페에 조던의 칼럼을 참조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평소에 자주 보면서 익히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측 못하고 경험이 적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당한 것을 교훈 삼지 않고 똑같은 위기에 똑같이 또 당한다면 배움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당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에 상한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부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락에 대비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